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레팍스 채널입니다. 아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파충류를 분양한 지 12년 차 되었고요.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더로서 크레팍스라는 이름으로 크레스티드 게코를 사육하고 브리딩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희 크레팍스 농장에서 10,000마리 이상 사육을 하면서 전 세계 12개국에 수출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많이 번식했을 때는 8,000마리 이상을 번식하였고, 이제까지 제가 크레스티드 게코를 만난 친구들을 정확하게 카운트해 보진 않았지만 한 10만 마리 정도는 만나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해서 제가 제 입으로 전문가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워봤고 굉장히 많은 크레스티드 게코를 다뤄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뭐 유튜브 혹은 GPT 혹은 뭐 제미나이 같은 그런 곳들에 다양한 질문을 하고 어떻게 키우는지 정보를 습득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하는 말 틀리고 저 사람 하는 말 틀리고 다양한 사람들 하는 말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기존에 키우시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영상 하나만 시청하더라도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작은 친구들이고 강아지, 고양이에 비해서 사육 난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도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뭐 이전의 영상들도 그랬지만 조금 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정말로 완벽하게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나는 약간 이런 좀 거리감이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픈하우스라고 하는 저희 크레팍스 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오시면 똑같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친구들의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이 친구들은 강아지, 고양이처럼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우리 인간과 함께 살던 친구들이 아니라 기껏 해봐야 20-30년 정도 인간과 함께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키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키웠더라 라는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을 정립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레스티드 게코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를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크레스티드 게코의 먹이 그리고 영양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작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사육장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사육장은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가 평생 혹은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지내게 될 집
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당연히 환경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환경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사육장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이 사육장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사육장 세팅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육장을 구비하고 세팅을 해줬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 세 가지가 결국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의 어떤 핵심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이와 영양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가 크레스티드 게코를 성공적으로 사육하는데 거의 95%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환경과 먹이, 영양 이 부분만 잘 아셔도 성공적으로 사육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얘기가 많다 보니까 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각각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적재형 케이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적재형 케이지. 두 번째로 아크릴 사육장이 있고, 세 번째로 유리 사육장이 있는데, 유리 사육장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유리 사육장 중에서 비바리움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비바리움이 아니더라도 테라리움이라고 하는 어떤 유리로 되어 있는 어항 같은 것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육장이 있는데 이 다양한 종류의 사육장에는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적재형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PP라고 하는 소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적재형 케이지는 아무래도 사육의 효율을 높여주는 사육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재를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브리더처럼 저희 크레팍스처럼 많은 크레스티드 게코를 관리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적재형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소, 중, 대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은 소에서 중 정도까지만 사용하시고 대는 잘 안 사용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크레스티드 게코의 크기입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작을 때는 작은 사육장에 있는 것이 좋고요. 크기가 커감에 따라서 사육장을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다루시던 분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이 매우 넓은 공간을 주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크레스티드 게코는 야생에서 매우 약한 존재이고 언제나 포식자들에게 노려져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사육장을 사용하면서 베이비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크기를 어떻게 나눌까요? 보면은 뭐 베이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성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준성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성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크레스티드 게코는 처음 태어나면 한 1.5g에서 한 2g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대략 한 5, 6g까지를 우리가 베이비 사이즈라고 하고, 아성체라고 하면 한 5, 6g부터 15g 정도까지를 아성체라고 합니다. 준성체 같은 경우에는 25g에서 한 35g까지 번식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직전을 보통 준성체라고 하고, 성체는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35g 이상, 암컷 같은 경우에는 40g 이상을 성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아성체는 15g까지를 아성체라고 하고 준성체는 25g을 준성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뭔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나름이다. 분양하는 사람의 어떤 나눔입니다.
몇 g일 때 아성체라고 하냐, 몇 g일 때 중성체라고 하냐, 라고 하는 건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키우기에는 베이비가 좋을까요? 아성체가 좋을까요? 준성체가 좋을까요? 성체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우선 베이비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뭔가 사육하기가 더 어렵고, 성체라고 해가지고 사육하기 쉽고 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탈피할 수 있고 똥 쌀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예. 그치만 1.5g에서 2g이라고 하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예. 꼬리 빼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은 친구를 받으면 뭔가 손만 대도 부러질 것 같고 뭔가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무게는 5에서 6g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가지고 바로 슈퍼푸드를 막 미친 듯이 먹지는 않습니다. 슈퍼푸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먹이와 영양 중에서 이 사료라고 하는 걸 이제 슈퍼푸드라고 합니다. 슈퍼푸드 뭐 블루베리나 뭐 이런 거 보고 슈퍼푸드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게 아니라 최초로 크레스티드 게코 사료를 개발하신 분이 이것은 크레스티드 게코를 위한 아주 훌륭한 음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슈퍼푸드라는 이름을 썼던 게 지금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고, 슈퍼푸드는 즉 크레스티드 게코 사료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g에서 2g 되는 아이들은 슈퍼푸드를 잘 먹지 않아요. 이거를 먹이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사실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더가 가장 힘들어하고 손이 많이 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친구를 입양하시는 것보다는 5에서 6g 정도 되면 보통 짧으면 50일, 길면 80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50일에서 80일 동안 브리딩한, 번식한 브리더가 슈퍼푸드를 잘 먹게 만들어 놓은 친구를 여러분들께서 입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5, 6g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난 좀 큰 거 키우고 싶어요. 큰 거가 좀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파충류는 적응의 동물입니다. 물론 모든 동물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긴 했죠. 사람도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뭐 북극에서도 살고 아프리카에서도 살고 대한민국에서도 살고요. 예. 그래서 성체를 입양하면은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성체는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 어떤 공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길러졌기 때문에 1에서 2년 동안 내가 적응한 환경과 내가 탄 손 탄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이미 손을 탄 친구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오히려 성체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요 사이즈 15g 전후의 크기로 입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입양할 때 5에서 6g짜리를 만약에 입양하잖아요. 이 친구의 생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일을 확인해야 돼요. 예, 생일 뭔가요? birthday. 네. 왜 확인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g에서 2g에서 5에서 6g까지 키우는 거가 손이 가장 많이 간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기에 얼마나 잘 관리되고 이 시기에 얼마나 잘 브리더가 케어했는지에 따라서 이 크레스티드 게코의 삶이 바뀝니다. 예. 제 생각에는 성격과 건강이 이 시기에 굉장히 크게 결정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생후 50일에서 80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난 초보인데 이건 내가 어떻게 구분해 하시겠지만 생일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에서 6g인데 1년이 됐다고?
이런 친구 입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입양하면은 진짜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양하실 때는 크레팍스 영상 중에서 N개월일 때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몇 g일까 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크기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가 그 과정 속에서 잘 관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하고 입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작게 크는 애들도 있어요. 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키 작은 애들이 나중에 보면 키 크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 크기에 비해서 뭐 한 20-30% 정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아이들은 입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께 좋은 선택입니다. 예. 꼭 그래서 입양하시기 전에는 생일을 확인하고 입양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재형 케이지 소중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소 사이즈는 언제까지 쓰는 거고 중 사이즈는 언제 쓰는 거고 대 사이즈는 언제 쓰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2g짜리를 대자 사이즈에다가 넣으면은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겁먹어해요. 계속 숨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친해지기는커녕 가면 갈수록 겁이 많아지고 예민해져서 여러분들이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g 미만일 때는 소 사이즈를 써주시면 좋고요. 중 사이즈는 10g에서 한 25g 정도까지 사용해 주시면 좋고 대 사이즈 같은 경우는 25g 이상인 친구들에게 사용해 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재형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특징은 가로가 더 길다, 세로가 좀 짧다. 예, 요런 특징이 있고요. 크레스티드 게코는 뭐 나무 위에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세로형 사육장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온도를 잘 맞춰주신다면 꼭 세로형이 아니더라도 가로형에서도 사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적재형 케이지는 PP라고 하고 있는 소재로 사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모품. 오래 사용하면 표면에 기스도 나고 물때도 끼고 하면서 크레스티드 게코가 벽을 타는 도마뱀이잖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크레스티드 게코는 발바닥이 있어서 발바닥을 탁 붙이면 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발바닥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이 발바닥의 힘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g짜리 크레다. 그러면 발바닥 하나가 200g 정도를 지탱할 수 있는 몸무게의 최소 10배에서 아주 강한 친구들은 20배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이게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면 벽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PP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년에서 정말 길게 쓰면은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소모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바닥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마디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친구는 10배, 몸무게의 10배를 지탱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몸무게의 20배를 지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에 힘이 강한 크레가 건강하고 근육이 잘 발달한 크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이 발달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발바닥에 힘이 좋은 친구가 건강한 크레인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바닥에 올려봤을 때 척 하고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내 손에다가 뚜러뻥을 누가 탁 꽂은 것처럼 척 달라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양하실 때 손바닥 위에 올려보고 척 하고 달라붙는 느낌이 있는 크레로 입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크레가 건강한 크레다라는 꿀팁 제가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아크릴 케이지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투명이 있고
불투명이 있습니다. 예, 불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드로 붙여놓은 사육장이 있고 조립식이 있는데 본드로 붙인 거는 이게 사람이 손으로 다 본드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싸고, 이 조립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키트를 받아가지고 손수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립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오래 쓰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조립식은 쫙 달라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제 세팅에서도 말씀드리고 관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크레시드 게코는 하루에 2번 물을 분무해 주셔야 되는데, 이 조립형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물 뿌리고 나면은 물이 막 질질 새요, 밖으로. 그래가지고 주변이 막 물이 흥건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싼 걸 쓰겠다 하면은 조립형 사육장을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물 새는 건 좀 오반데, 물 새는 건 좀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조립이 된 상품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이 됐다라는 거는 본드로 딱 붙어서 어항처럼 되어 있는 사육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명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햇빛이 막 쬐는 데다가 두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예, 크레시드 게코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게 뭐냐? 낮에 돌아다니지 않고 밤에 돌아다니는 친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밝은 곳에 있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명 사육장을 선택하셨다라면은 밝은 곳보다는 아주 어두운 곳이라고 말했다가 막 옷장 안에다가 서랍 안에다가 사육장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직사광선이 내려쬐지 않는 살짝 그늘진 곳에다가 투명 아크릴 케이지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투명 아크릴 케이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투명 아크릴이고, 아크릴이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기스가 잘 납니다. 예,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크레시드 게코를 이 투명 아크릴 케이지에다가 계속 키우게 되면 나중에는 투명이었는데 이게 막 뿌얘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뿌옇게 되고 기스가 많이 나면 크레시드 게코가 벽을 잘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크릴 케이지를 사용하실 때는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물때도 좀 잘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팍스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것은 이제 불투명 아크릴 케이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면만 투명이고 나머지는 다 불투명이라 가지고 어두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원하시는 곳에다가 두셔도 어두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시드 게코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크레시드 게코가 이제 막 성체가 되었는데 수컷이야. 햇빛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햇빛이 너무 많이 받는다. 봄이다. 여름이다. 따뜻해진 기후다. 난 번식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과발정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컷 크레들 같은 경우에는 우다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다다. 예, 우다다. 정말 크레가 막 이렇게 우다다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이씨 이거 손도 못 대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햇빛을 많이 받는 것이 크레시드 게코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을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아크릴 케이지가 사이즈가 이래요. 2020, 30이 있고 3030, 45 사육장이 있습니다. 자, 2020, 30은 언제부터 쓰면 좋을까요? 10g부터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3030, 45 같은 경우에는 25g부터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내 크레가 10g이 될 때까지 소사육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10g이 됐어! 하고 아크릴 케이지 2020, 30으로 옮겨줬을 때 크레가 갑자기 얘가 내가 알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크레시드 게코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야생에서 약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사육장이 소 사이즈에서 이렇게 2020, 30 사육장으로 넘어가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소자로 넣었다가 다시 좀 적응하고 밥도 잘 먹고 원래 내가 알던 크레가 되면 2020, 30으로 옮겨주고 또 이상하다 하면 소자로 옮겨주고 보통 이제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는 반복을 하셔야 된다. 요것도 이제
꿀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20, 30을 지나서 10g에서 이제 30, 30, 45가 돼가지고 25g 정도가 돼서 여기 들어가려면은 보통은 여기서도 이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 그치만 요때가 조금 덜 합니다. 하지만 2020, 30에서 30, 30, 45로 바꿨을 때도 여러분들 이 사육장 누구한테 주지 마시고 당분간은 좀 가지고 있으세요. 애가 이상해지면 다시 원래 집으로 돌려놨다가 왔다 갔다 적응하는 기간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30, 30, 45 말고 더 큰 사육장도 있는데 난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더 큰 사육장을 해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크레스티드 게코가 35g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육장 사이즈에 제한이 풀려버립니다. 예. 이때부터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성체가 되면 이때부터는 약간 베이비 때보다는 좀 겁을 상실합니다. 예. 좀 용감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관찰해보면 베이비들보다는 35g 이상인 애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5g부터는 뭐 4545, 60이 됐든 6045, 뭐 60이 됐든 9045, 90이 됐든 아주 큰 사육장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육장만 있으면 뭐해? 이 사육장을 세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팅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두 가지 모델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적재형 케이지와 요렇게 세로형 케이지. 이 적재형 케이지가 요렇게 가로형이고 보통 아크릴이나 이제 유리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백업에 도달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아주 깊숙한 곳에 숨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 필요하다. 그게 대체 뭘까? 그게 바로 인조식물들입니다. 물론 이제 진짜 식물을 넣어도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비바리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백업은 대체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될까요? 백업을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 크레스티드 게코들 뿐만 아니라 다른 파충류들은 내가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등이 닿으면 몸이 꽉 끼어서 사람처럼 무슨 폐소공포증 같은 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파충류들은 등이 닿고 뭔가 내 몸을 쑤셔 넣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은 한 요 정도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크레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뚜껑과 닿을락말락 하는 요 정도 위치에 백업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크레스티드 게코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주문해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제 이 사다리 같은 게 좀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업을 하나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하는 거죠. 근데 크레팍스님, 크레스티드 게코는 벽을 탈 수 있는 도마뱀이라고 했는데 꼭 이런 사다리가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얘네도 벽 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벽 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이렇게 한 칸 올라갔다 하는 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까지 도달하게 하는, 조금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성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뭘 많이 그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백업을 어디다가 설치하는지를 알았어요. 백업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 크레스티드 게코 여기 숨었다. 그럼 인조식물을 요런 데다가 이렇게 좀 해주는 거예요. 인조식물 같은 거를. 그러면은 이 친구가 여기 있지 않고 인조식물 넝쿨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크레스티드 게코가 매우 행복해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면은 인조넝쿨 말고 그냥 은신처를 넣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질문을 정말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것과 은신처의 차이가 뭘까요? 예, 앞에서 봤을 때 넝쿨 안에 있는 애들은 내가 보여. 근데 은신처 안에 들어가면은 사육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사육자가 안 보이고 너무너무 깊은 곳에 은신하게 사육 환경을 만들어주면 여러분들과 멀어집니다. 더욱더 숨으려고 하고 더욱더 사람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육을 하실 때는 그런 완전히 숨을 수 있는 은신처보다는 살짝 숨을 수 있는 백업과 넝쿨을 이용한 요 정도 구조물이 베스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신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충류는 기본적으로 좀 등이 달랑말랑 해야 돼요. 근데 은신처들의 높이가 너무 높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보기에는 숨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크레스티드 게코가 별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은신처는 아니다 라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은신처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바닥에다가 은신처를 넣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크레스티드 게코는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굿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애하고 위에 있는 애하고는 실제로 성격도 차이가 많아요. 꼭 예민하고 밥 잘 안 먹고 이런 애들 중에서 대부분이 바닥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바닥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재형 케이지로 넘어가면 적재형 케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업을 설치할 때 너무 낮게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것보다도 한 요렇게 등이 달랑말랑하는 요 정도 높이에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여기에도 인조 넝쿨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다. 왜? 크레스티드 게코 베이비들 같은 경우에 이 인조 넝쿨에 꼬리를 감기도 하고 인조 넝쿨을 타기도 하고 분무를 해주면 인조 넝쿨에 이게 실리콘 재질이니까 요런 실리콘 재질이니까 이런데 막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핥아서 마십니다. 그래서 굳이 물그릇 같은 걸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예. 자, 근데 물그릇을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분명 있긴 하죠. 여기다가 만약에 이만한 물그릇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놨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육장의 습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다.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가습기를 틀려고 하는데 가습기를 틀기에는 이것도 너무 습해지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물그릇으로 가습기를 대체할 수 있다. 물그릇을 넣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요렇게 작은 사육장에다가 요만한 물그릇을 넣어가지고 사육장 습도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바닥에는 뭘 깔아야 될까요? 바닥에는 대체 뭘 깔아야 될까요? 바닥에 깔 수 있는 종류는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패드가 있고요. 패드, 그리고 키친타올이 있고, 그리고 펠트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자연물이 있어요. 자연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이랑 뭐 나무 껍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물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패드하고 키친타올이에요. 왜? 금방금방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자연물이니까 자연 환경처럼 만들어주면 더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관리하기 힘듭니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관리하려면 패드와 키친타올을 깔아주시고 자주 갈아주시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패드랑 키친타올은 몇 장 깔아야 될까요? 패드랑 키친타올은 분무를 해줬을 때 기본적으로 물을 먹겠죠. 얘네들이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바닥에 있는 패드가 물을 많이 먹으면 물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오랫동안 물을 증발시키겠죠. 그러면은 패드를 깔아주고 키친타올을 깔아주고 물을 많이 뿌리는 것만으로도 사육장의 습도 관리가 쉬워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키친타올을 한 장을 깔지 키친타올을 세 장을 깔지 그건 이제 환경에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펠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펠트지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빽빽한 그 양모 같은 소재가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발톱이 걸립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촘촘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거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제 막 빨아가지고 쓰는데, 크레스티드 게코가 똥이랑 오줌을 싼다고 해가지고 이 펠트지를 깨끗하게 빨아도 깨끗하게 안 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펠트지 쓰는 애들 보면은 발톱이 계속 걸려. 빨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트지를 쓰는 것은 좀 비추. 그리고 펠트지를 사용한다면 그거는 좀 많이 큰 사육장 쓸 때, 굳이 크레스티드 게코가 바닥에서 생활 안 할 때, 벽도 생활할 수 있고 위에도 생활할 수 있을 때 펠트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바리움이랑 테라리움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비바리움과 테라리움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물의 장점은 뭘까요? 사람이 보기 좋다. 사람이 보기 좋다. 그리고 이 자연물 같은 경우에 막 바크, 코코 허스크, 그리고 코코 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코코 허스크, 코코 피트 할 때 이 코코라고 하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 코코넛입니다. 코코넛 껍질을 깍둑 썰기 해놓은 걸 코코 허스크라고 하고, 넛 껍질을 갈아 놓은 걸 코코 피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우선 흙냄새가 집에서 나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뭔가 관리하기가 일단 굉장히 어려워요. 자연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벌레 같은 것도 보일 수가 있고, 똥을 싸도 잘 보이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자연물을 썼을 때 훨씬 더 뭔가 자연과 같은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 자연과 같은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흙먼지 같은 것들이 날리니까 가정집에서 사용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바크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연물들은 뭔가 자연에서 없기 때문에 먼지도 있고 뭔가 관리해주기도 어렵고, 이거를 굳이 자주 또 갈아주고 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바이오 액티브라고 해가지고 자연물을 넣고 여기에 뭐 분해 생물 같은 걸 넣어가지고 똥을 싸면은 그 똥을 분해 생물들이 먹고 하는 어떤 자연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육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바리움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비바라고 하는 말은 이 라틴어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리움, 뭐 어항, 사육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이 비바라고 하는 말은 동물과 식물이 함께 같이 사는 사육장을 꾸며주는 건데, 자,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식물들이 크레스티드 게코를 못 버텨요. 크레스티드 게코가 조금만 커져도 식물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바리움을 선택하신다면은 식물을 자주 교체해 주셔야 되고, 식물이 살 만큼 물을 뿌리면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너무 과하게 습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가 잘 살 수 있게 분무를 하면은 식물에게는 물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바리움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요한다 라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리움의 세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바로 뒤로 가기로 해가지고 이 영상 안 보고 다 떠나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리움은 크레팍스에 비바리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나오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크릴 말고 유리로 되어 있는 테라리움이라고 하는 사육장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유리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물을 막 뿌리고 물때가 끼어도 그 유리 닦는 칼 가지고 막 빡빡빡빡빡 문지르면 이거 완전 새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새 것처럼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정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테라리움이라고 하는 유리로 된 사육장입니다. 유리로 된 사육장. 근데 문제는 뭐냐? 비싸고
일단 1차적으로 비싸고 이거 물 청소를 하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테라리움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지만 청소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청소할 때가 좀 힘들어. 그리고 나는 사육장을 뜨거운 물로 막 빡빡 이렇게 좀 씻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유리 사육장은 괜히 막 들고 갔다가 왔다가 하다가 쨍그랑 하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가진 게 유리 사육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향껏 나의 상황에 맞게끔 이 사육장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도를 어떻게 유지해 줄 것이냐, 습도를 어떻게 유지해 줄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크레스티드 게코가 살 수 있는 온도 22도에서 27도를 넘어서 32도까지도 이 친구들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27도를 넘긴 환경에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크레스티드 게코가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22도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파충류는 외온 동물 혹은 변온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온도가 낮으면 심장이 빨리 가 아니라 온도가 낮으면 심장이 느리게 뛰고 소화기관도 느리게 움직이고 움직임도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런 실험이 있어요. 27도의 체온을 가진 27도의 환경에 노출된 크레스티드 게코가 빠를까, 22도에 노출된 크레스티드 게코가 빠를까, 이런 연구가 있는데 27도에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22도에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만큼 27도에서 사육하는 것이 활동성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도에서 27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25도에서 27도, 아니 우리 집이 무슨 뭐 배양실도 아니고 실험실도 아니고 내가 항상 어떻게 25도에서 27도를 다 유지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22도에서 27도, 낮에는 한 25도에서 한 27도 됐다가 밤에는 한 24도에서 22도 정도 됐다가, 요 정도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적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니까 너무 이 온도를 관리하는데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만 요즘 같은 겨울에 뭔가 크레스티드 게코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계속 잠만 자는 것 같고 계속 밥도 잘 안 먹는다 라고 하시면은 27도에 최대한 가깝게 맞춰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습도는 70%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습도를 맞추는 거는 27도를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가습기를 뭐 센서를 해가지고 27도를 70%를 맞춘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습도 70도를 맞춰가지고 이 방, 아파트나 빌라나 우리가 사는 집에 70%로 해놓잖아요. 벽지에 곰팡이 피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는 분무만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 분무만 잘해주셔도 습도 문제는 끝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무는 어떻게 해주냐? 하루에 2번 해주시면 돼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뭐 아침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침 6시, 아침 10시, 나에게 아침은 오후 1시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12시간에 한 번 정도, 혹은 8시간에 한 번 정도 해주신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분무를 했을 때는 물을 뿌리고 나가지고, 이 물이 마르는 데까지, 완벽하게 마르는 데까지 6시간, 6시간이 걸리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을, 분무기를 가지고 10번을 뿌리는 거야. 축축축축축. 내가 10번을 뿌렸어. 그리고 3시간 뒤에 사육장을 열어봤는데, 바닥도 약간 촉촉하고 벽면에 물기도 남아있어. 오케이. 6시간 뒤에 딱 열었는데 물이 다 말라서 그럼 괜찮아요. 근데 물을 뿌리고 나가지고 1시간 뒤에 뚜껑을 열었어. 근데 다 말라있는 거야. 완전 사막이야. 그러면 물을 더 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6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닥도 축축하고 벽도 축축하고 크레도 축축하고 하다. 그럼 너무 많이 뿌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 6시간 뒤에는 마르는데 3시간 정도일 때는 살짝 촉촉한 수준, 요 정도 수준이 가장 베스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정도 이제 지금 영상이 한 4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요 정도 알면은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의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웬만큼 다 알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먹이와 영양이에요. 크레스티드 게코 밥을 일주일에 3번 줘야 된다. 일주일에 2번 줘도 된다. 5일에 1번 줘도 된다. 뭐 다양한 말이 있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주셔도 됩니다. 언제까지? 40g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3번 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40g이 되기 전까지 매일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최소 2주에 한 번 크레스티드 게코의 무게를 재주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N개월일 때 크레스티드 게코는 몇 g이 되어야 될까? 정상적으로 자라는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 맞게끔, 그 단계에 도달하게끔 내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2주에 한 번씩 무게를 재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내가 2g짜리를 데려왔는데 40g까지 꾸준히 뭐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오케이 좋아요. 근데 2g에서 40g까지 가기는커녕 거의 뭐 안 커. 그러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먹이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크레팍스 올인원이라고 하는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크레스티드 게코가 야생에서 먹는 건 절대 과일이 아닙니다. 예. 1984년과 1998년, 뭐 이 연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뉴칼레도니아의 생태 탐험을 가가지고 이 뉴칼레도니아에 살고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와 가골 게코가 뭘 먹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논문은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도마뱀도 먹고 곤충도 먹고 나비도 먹고 오만 거 다 먹습니다. 예. 이런 곤충과 심지어 척추동물까지 먹는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먹는 건 약간 사람처럼 그냥 정말 그냥 밥 먹고 나가지고 약간 후식 같은 느낌은 아니겠지만, 내가 너무 배고파. 얘네들 못 먹어. 얘네들 막 먹고 싶은데 없으면은 어떻게든 이제 먹다 보면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 열어가지고 막 주워 먹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료를 구매를 하면 사료 뒷부분에 성분 표시가 있죠. 성분 표시가 있는데, 이 성분 표시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사료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사료에 그 다음으로 들어가 있는 거,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거 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표를 보시고 과일 이러면 이건 그냥 과일이에요. 이거 그냥 과일이에요. 요런 슈퍼푸드를 먹이시는 것보다는 곤충, 과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슈퍼푸드를 먹이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보면은 뭐 조단백이 얼마고, 뭐 조지방이 얼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곤충이라고 하는 거는 몸 안에 있는 곤충들의 성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귀뚜라미 같은 것도 크레스티드 게코한테 주잖아요. 예, 그 귀뚜라미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몸의 40%가 기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크레팍스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크레팍스 올인원이라고 하는 사료는 곤충의 기름 성분까지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곤충을 주지 않으셔도 그것만 먹여도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광고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4년도에 미국의 한 수의학회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쓰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누비아라고 하는 항상 나오는 거 있죠. 귀뚜라미, 뭐라고 부르나요? 혐뚜라미라고 부르죠. 혐오스럽다고 해가지고, 저도 귀뚜라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진짜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귀뚜라미예요. 처음에는 도마뱀도 안 된다 했는데 도마뱀 허락해줬더니 나중에는 귀뚜라미까지 집에 갖고 와가지고 그 키우면서 먹이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막 문제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뚜라미를 먹는 아이들 이거 잘 먹어요. 주면 잘 먹어요. 주면 잘 먹어요. 왜 잘 먹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되어 있는 애들은 원래 야생에서 막 곤충 같은 거 먹는 애들인데 과일만 주니까 귀뚜라미 주면 잘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뚜라미는 필수가 아니라 곤충과 곤충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사료를 먹인다면 굳이 귀뚜라미는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이라고 하면 이제 영양제가 있겠죠. 영양제 이것도 겁나 비싸요. 엄청 비싸요. 여기 뭐가 있냐? 칼슘제가 있고 비타민이 있고 아주 도마뱀도 웰빙 시대예요. 비타민도 있고 유산균도 있어요. 유산균도 있어요.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필수적으로 먹여야 되는 거 칼슘. 그렇지만 칼슘도 먹여야 될 게 언제냐? 가장 중요한 거 암컷. 암컷이 25g이 넘었을 때 칼슘을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왜? 암컷은 교미를 하지 않아도 알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미를 하지 않고 암컷은 한 마리만 키워도 알을 낳기 때문에 25g이 넘어가면 알을 만드는 준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를 필수적으로 먹여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베이비하고 수컷은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프가 있어요. 아까 성장 그래프 2g에서 40g까지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2주에 한 번씩 재고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빵 하고 피크 치는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크잖아. 이때 칼슘제를 먹여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유산균이 파충류에게 아주 뭐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증빙된 어떤 믿을 만한 논문이 없지만 뭔가 안 주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유산균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유산균 뒷면에 그걸 보고 약간 이제 덱스트린 혹은 뭐 말토덱스트린 혹은 뭐 어떤 전분 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유산균은 웬만해서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사육했으면 우리가 요 정도 알았으면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는 키워도 됩니다. 키워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개고양이도 한번 안 키워봤는데 이 작은 도마뱀, 살면서 본 적도 없는 도마뱀, 이 친구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너무 많이 돼.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아무리 이거를 다 보면은 내가 지식으로서는 다 습득을 했지만 실제로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밥을 먹여본 적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크레팍스에 문의하시면은 어떻게 밥 먹이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습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픈하우스 빠밤 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거 이 영상 올라가는 그 다음날 1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강남에서 열립니다. 여기는 무조건 방문 예약제예요. 왜? 오시면 이렇게 긴 내용을 내가 다 설명을 드려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약 안 하고 여러 명이 이렇게 겹치고 하면 설명도 못 드리고 하니까 요거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크레팍스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키우시면서 느끼는 어떤 그 걱정들을 저와 저희 브리더들이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약 1시간 동안 크레스티드 게코와 관련된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크레스티드 게코 키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레스티드 게코 너무너무 매력 있는 친구들이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이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물론 방치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외로운 인생, 외로운 삶, 그리고 뭔가 내가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물이 크레스티드 게코입니다. 수명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10년에서 길면 20년까지도 삽니다. 예, 굉장히 오래 사는, 장수하는, 강아지만큼이나 사는 동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20년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드 게코 키우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걱정되시는 점 저희 크레팍스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팍스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퀴벌레 종류를 파충류에게 많이 급여합니다. 두비아 vs 땡땡 사료. 예, 땡땡 사료. 요건 이제 과일 이렇게 성분 표시에 써져 있는 사료예요. 요거 두 가지를 먹이는 걸 비교하는 실험을 했는데 요거를 먹인 게 훨씬 더 잘 크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판단해가지고 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나오는 거 있죠. 귀뚜라미, 예, 뭐라고 부르나요? 혐뚜라미라고 부르죠. 혐오스럽다고 해가지고, 예. 저도 귀뚜라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진짜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귀뚜라미예요. 처음에는 도마뱀도 안 된다 했는데 도마뱀 허락해줬더니 나중에는 귀뚜라미까지 집에 갖고 와가지고 그 키우면서 먹이고 있더라.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막 문제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귀뚜라미를 먹는 아이들 이거 잘 먹어요. 주면 잘 먹어요. 예. 주면 잘 먹어요. 왜 잘 먹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되어 있는 애들은 원래 야생에서 막 곤충 같은 거 먹는 애들인데 과일만 주니까 귀뚜라미 주면 잘 먹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귀뚜라미는 필수가 아니라 곤충과 곤충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사료를 먹인다면 굳이 귀뚜라미는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이라고 하면 이제 영양제가 있겠죠. 영양제 이것도 겁나 비싸요. 예, 엄청 비싸요. 여기 뭐가 있냐? 칼슘제가 있고 비타민이 있고 아주 도마뱀도 웰빙 시대예요. 예, 비타민도 있고 유산균도 있어요. 예, 유산균도 있어요.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필수적으로 먹여야 되는 거 칼슘. 그렇지만 칼슘도 먹여야 될 게 언제냐? 가장 중요한 거 암컷. 암컷이 25g이 넘었을 때 칼슘을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왜? 암컷은 교미를 하지 않아도 알을 낳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미를 하지 않고 암컷은 한 마리만 키워도 알을 낳기 때문에 25g이 넘어가면 알을 만드는 준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를 필수적으로 먹여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베이비하고 수컷은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프가 있어요. 아까 성장 그래프 2g에서 40g까지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2주에 한 번씩 재고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빵 하고 피크 치는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크잖아. 이때 칼슘제를 먹여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유산균이 파충류에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증빙된 어떤 믿을만한 논문이 없지만 뭔가 안 주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유산균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유산균 뒷면에 그걸 보고 약간 이제 덱스트린
혹은 뭐 말토덱스트린, 혹은 어떤 전분, 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유산균은 웬만해서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사육했으면 우리가 요 정도 알았으면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는 키워도 됩니다. 예, 키워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개고양이도 한 번 안 키워봤는데 이 작은 도마뱀, 살면서 본 적도 없는 도마뱀, 이 친구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너무 많이 돼. 예,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아무리 이거를 다 보면은 내가 지식으로서는 다 습득을 했지만 실제로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밥을 먹여본 적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크레팍스에 문의하시면은 어떻게 밥 먹이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습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픈하우스 빠밤 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이거 이 영상 올라가는 그 다음날 1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강남에서 열립니다. 예, 여기는 무조건 방문 예약제예요. 왜? 오시면 이렇게 긴 내용을 내가 다 설명을 드려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약 안 하고 여러 명이 이렇게 겹치고 하면 설명도 못 드리고 하니까 요거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크레팍스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키우시면서 느끼는 어떤 그 걱정들을 저와 저희 브리더들이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약 1시간 동안 크레스티드 게코와 관련된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크레스티드 게코 키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레스티드 게코 너무너무 매력 있는 친구들이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이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물론 방치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외로운 인생, 외로운 삶, 그리고 뭔가 내가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물이 크레스티드 게코입니다. 수명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10년에서 길면 20년까지도 삽니다. 예, 굉장히 오래 사는, 장수하는, 강아지만큼이나 사는 동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20년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드 게코 키우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걱정되시는 점 저희 크레팍스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팍스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